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이 지표 부진에 따라서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하지만 월간으로 본다면 10월 최고의 수준을 좀 기록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11월의 첫 거래일 어떤 모습을 펼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전은 어떤 점들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는요, 양시장 다 이제 5월 20일선 사이에 좀 끼어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서 장중에 움직임 나와도 종가로는 아마 좀 쉬어가는 타이밍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주말에 쉬면서 우리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중국 쪽 지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장에서 EWI,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항공물 ETF가 1% 이상 올라서 마감됐기 때문에요. 우리 전체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여건인 것 같고요. 10월 수출에서 단말기 쪽 수출이 한 42% 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좀 시장을 주도해 줄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중국의 자본 자유화 관련된 이슈들이었었는데요. US 달러 차이니즈 위안이 지금 2005년도 이래 최대 폭으로 강세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0.6% 위안화가 강세로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아시아 시장 들어와서 위안화라든지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또 관련주 수혜군 쪽으로 해서 좀 시세가 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전체로는 지수 상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 20일 선도 정도의 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종목별로는 역시나 이제 실적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냈던 쪽들 호황제 연결해서 등락 나오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이슈 위안화를 또 집중해 주셨지만 주말에 이 중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고 오늘 또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10시 45분에 나오게 되는데 어제 지표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오늘 나오는 그 지표들 증시의 영향력을 좀 살펴주세요. 일단 리커창 총리가 2020년까지는 한 6.5% 정도 이렇게 뉘앙스를 흘려놨기 때문에요. 중국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이다라는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 안 나왔던 거 우리랑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월 수출 안 좋은 거 보니까 중국도 아마 11월 초순에 발표하게 될 10월 수출입 동향 별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은 되는데요. 일단 글로벌하게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입 동향들은 계속 꺾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지표 안 좋았던 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어서 큰 악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본 자유와 관련된 컨셉이 오늘 중국장을 어떻게 좀 움직여줄지. 얘가 지금 거래량 조정 한 텀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 지금 상여 종합지수가 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위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시세가 나와줄지 중국장 10시 반에 개장하면서는 그쪽 섹터들 특히 소비재 컨셉이 될 것 같은데요. 위안화 강세였으니까요. 그쪽도 좀 세게 붙여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향방을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경제 지표 또 위안화의 움직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 증시는 3,400선 정도에서 등락을 좀 펼치고 있는데 오늘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을지 살펴보셔야 될 그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이 되는지 지금 야간 선물부터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내렸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요. 0.18%가량 밀렸고 코스피로 환산하면 2026선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지수는 0.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야간 선물 지수와는 좀 다른 그 시세가 동시효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입니다. 2.15포인트의 상승, 2031.61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0.1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선입니다. 지금 0.63포인트가 떨어진 683선에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0.09% 정도 소폭의 내림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자, 양시장 모두 보합권 정도에서 아래 위를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오를 것으로 동시효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일 상승세죠. 오늘까지 오르면 10거래일째 상승 랠리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의 강세가 4에서 5%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의원님. 네, 10월달 수출 동향에서 단말기가 아까 이제 42% 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잠정치니까 이제 확정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한테는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하고 삼성만 3분기에도 단말기 팔아서 수익을 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지금 양자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1.4% 올라서
139만 2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자 우선주는 조금 밀려 있는데요. 한 0.4%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0.3% 상승, 뭐 기아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만도, 뭐 글로비스 쪽으로는 한 1%씩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뭐 재미있는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 주가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6,784억 적자에서 8,976억으로 더 늘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노르웨이 시추선 계약 해지건이 반영이 뒤늦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적자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2,200억 더 늘었다고 했는데요. 뭐 주가는 그냥 뭐 보합 나와 있네요. 장중에 좀 재료 확산되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합권이고요. 현대미포는 3% 정도 밀려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0.5% 급락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이 좀 많이 밀리네요. 5%가량 약세권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실적 냈던 쪽 중에서는 미래에셋과 호텔신라가 어닝 쇼크가 났는데요. 호텔신라 1% 밀려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0.2% 하락권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뭐 아이컨트롤즈라든지 KCC 실적 냈었는데 KCC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3% 오늘 KCC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아이컨트롤즈도 2.3% 상승, 그리고 코스맥스 BTI가 한 1%가량 올라서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트라스 BX는 무려 17% 급등세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역시 실적이 좋았었고요.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도 5.8% 역시 호실적입니다. 칩스앤 미디어도 9,800원에서 호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오늘 실적을 낼 건데요. 1% 올라서 24만 3,500원 선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별로 좀 호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그 인수 소식이 주말에 있었죠. 지금 SK텔레콤 오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1.04% 정도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공룡기업 출연으로 지갑 변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CJ헬로비전은 또 이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지금 신한지주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요. 지금 삼성생명도 한 4%대로 가장 강한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포인트가 오른 683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종목별로 움직임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셀트리온 먼저 보시면 한 1% 밀려서요. 76,100원 나와 있고요. 코롱생명과학, 뭐 바이로메드, 거래소의 한미약품, 일양약품 조금씩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0.7% 정도 약세로 나와 있고요. 이 밖에 뭐 유진기업이나 삼목에스폼, 동아기업, 뭐 IS 동서가 금요일날 급락하면서 이쪽 건자재 쪽도 같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전체로 한 1%씩 밀려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뭐 컴투스, 인바디 쪽, 특히 인바디는 계속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고요. CJ ENM과 YG엔터, 뭐 YG는 또 화장품 쪽 관련한 이슈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YG엔터 1.2%, 그리고 CJ ENM도 1.6% 정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 뉴욕에서는 유틸리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고 금융 섹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S&P에서 이 금융 업종이 한 1.3%가량 밀렸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공급가능이 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 기대 이로 인해서 1.2%의 상승, 46달러 59센트 선으로 WTI가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쉐보론, 엑슨모빌 이렇게 에너지 섹터의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왔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발표된 그 기업 중에서는 링크드인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11%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SK텔레콤이나 하나투어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외 환율은 올랐습니다. 2원 25전의 상승 1143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 기조 여전하고요. 거기다가 여기에서는 달러 매수세가 또 강화되면서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되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1원 90전의 상승입니다. 1142원선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여기 환율분 반영하면서 상승권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밀리네요. 일본 증시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9,000원 위로 올라서면서 10월 거래를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11월 첫 거래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1.34%의 급락권으로 출발된 모습이 현재 기록이 되네요. 18,827엔선에서의 현재 등락이 거듭되면서 나흘 만에 하락 반전된 그 시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이 나오고 있는지 선물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마이너스권입니다. 0.8% 정도의 하락권 250.4포인트 선에서 개장이 됐고요.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2포인트의 내림세 250선을 살짝 이탈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249.95네요. 현재 250선 밑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글로벌하게 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야간 거래랑 0.45 정도 마감됐었는데 오늘 시초가는 조금 더 낮게 좀 출발이 돼서요. 0.80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점이 마이너스 1.35까지 좀 더 밀려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한 70계약 정도 금요일 날 많이 샀던 거 있는데 그거 덜어내는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좀 좋지 않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 240개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 괴리율은 마이너스 0.03 나오면서 프로그램은 114억 매도 출발입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시장에서 소폭의 매도, 현물시장의 매도가 148억 원가량으로 비교적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매도가 많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도 우위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팔고 있는 그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17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 쪽으로 현재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빌에 대한 그 매도세도 창구장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위축됐지만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상승권의 모습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간이 2033선 개장이 됐고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 3.47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2032포인트 선으로 현재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동시효과 때에는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권 전환이 된 가운데 지금 사흘 만에 반등입니다. 1포인트가 오른 684선 미약하나마 지금 플러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3대 주체가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팝니다. 기타 법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측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움직임들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이 여전히 동시효과에 이어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호재,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와 함께 4% 넘게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LG화학도 좋네요. 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대형주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자 전자는 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0.2% 올라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1.3% 상승, SDS도 이제 오늘 반등인데요. 올라 있습니다. 삼성 SDI는 금요일 날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한 11만 원 선까지 또 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같이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같이 연동된 흐름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 1% 올라 있고요. LG노텍도 소폭 상승 나와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또 7천억대 이제 자사주 매입 이야기했는데 전체 시총으로는 한 3%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아침에 한 5% 출발 나왔는데요. 고점에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6.4%까지 올랐다가 지금 UBS 창구로 한 7천 주 들어오는데요. 11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KCC 이쪽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KCC가 4.28%, 오전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려 있는데요. 플러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보시면 현대차와 현대위아가 0.3%씩 올라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나 모비스, 글로비스는 조금 밀려서 나옵니다. 롯데케미컬과 삼성정밀화학이 금요일 날 아주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롯데가 3%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도 1.2% 상승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역시도
한 2.1% 오름세 보여줍니다. 자, 우선주들 시세에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성 보여주면서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 우선주가 24억 거래되면서 4% 급등입니다. 노무라, 바클레이즈, CS, 메릴린치 쪽 창고로 다 매수 들어오면서 9,000주 정도 사자 우위고요. 현대차 2우비, 3우비, 그다음에 LG화 금요일 날 20% 올랐다가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LG화 우선주도 오늘 2% 반등입니다. LG생활건강 우선주 2.5%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8% 상승권역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 우선주만 한 0.9% 정도 하락권의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부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SK텔레콤과 관련된 그 종목군들 좀 살펴보죠. SK텔레콤은 CJ 헬로비전 인수 뒤에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CJ 헬로비전은 거래가 정지된 그 상황이고 지금 CJ 오쇼핑은 또 그 영향을 지금 받으면서 또 강하게 주가의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 관련된 그 종목군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 건지 이 지각 변동을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워낙에 이제 뭐 티커머스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뭐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룹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통신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익이 이제 견조하게는 나옵니다만 추가로 좀 워낙에 이쪽이 뭐 수출업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사업 다각화 뭐 이런 쪽에서 그쪽을 좀 가져온 것 같고요. 뭐 이후로는 뭐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단 시장이 항상 오른 거니까요. 뭐 텔레콤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주 뭐 호재를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은 필요하겠고요. 자체로는 일단 뭐 오늘 실적 낼 것인데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나가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자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런 쪽도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카이라이프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쪽을 워낙 잘 안 보고 있어서요. 한 3% 올라 있네요. 8억 3천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19,300원 선까지 올라 있고요. 이쪽은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텔레콤 쪽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홈쇼핑 관련된 쪽들은 글쎄요, 뭐 이게 텔레콤이 어떻게 이제 달려가서 사업들을 전개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CJ나 뭐 GS가 크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GS는 0.4% 올라 있고, CJ는 많이 오르네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 매각금 관련 이슈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11% 급등세 출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개별주 중에서는 동부제철 매각 절차가 좀 가시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11%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실적주들도 체크를 해봐야죠. 앞서 잠깐 좀 언급이 됐던 이 KCC는 3분기 깜짝 실적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지금 엿새 만의 반등입니다. 좀 오랜만에 좀 5% 가까운 반등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C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지금 작은 종목이지만 13% 정도 3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강한 그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컨트롤스도 2.5%의 상승,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기업들인데요. 자, 실적주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들 앞두고 있는 그 기업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자, 실적 냈던 쪽들 중에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 쪽들은요. 먼저 거래소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뭐 한 18% 정도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미리 좀 반영을 해서인지요. 별로 빠지진 않습니다. 주가 궤적 보시면 뭐 10월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거의 2만 한 9,000원대부터 좀 밀렸었다가 오늘 좀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우증권 인수전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초가 뭐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감들도 약간씩 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실적 안 좋았는데 1.8% 정도 밀려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추가로 2천억 더 이제 적자 났다고 고시를 했는데요. 좀 악재점을 일단 해석은 하는 것 같습니다. 1.3% 약세권이고요. 한독도 실적을 냈는데요. 작년보다 41% 줄었습니다. 한독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업체인데 좀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제약주 중에 제약 화장품 쪽 중에 코스맥스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맥스 1.8% 하락권에서 출발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아이컨트롤즈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적 잘 나와서 한 2% 올라 있고요. KCC는 이제 고점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조금 매수 들어오는데요. KCC가 5.3% 올라서 4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아트라스 BX, 뭐 칩스앤미디어, 코스맥스 BTI, 삼성 SDI, 뭐 기업은행 이런 쪽들로 플러스권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많이 핫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롯데의 삼성화학계열사 인수 소식인데 지금 롯데케미칼 많이 오르고요. 삼성정밀화학도 반등권에 있는 모습이고 삼성 SDI도 오늘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 오늘 다 반등권인데요. 이쪽 어떻게 볼까요? 예, 롯데는 지금 뭐 일부 증권가에서 뭐 적정 가치가 이제 다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뭐 1조 원 더 비싸게 사왔다고 하니까요. 한 10년 정도는 잃어버렸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억씩 번다고 하면 10년 걸려야 1조 회수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은 뭐 뺏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근데 금요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네요. 3.5% 반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도 한 1.3%권에서 그냥 소폭의 반등 출발입니다. 네. 네, 지금 유가증권시장 상승폭을 살짝 더 키웠습니다. 2034선 지나면서 5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강박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684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115960 연우라는 그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화장품 그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화장품주들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그 종목인데요. 공모 가격이 25,2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조금 웃돌게 시가 기준가가 28,15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또 VI 발동이 되네요. 현재 11.9%의 상승, 31,500원 정도 움직임이 현재 기록이 되면서 갑자기 좀 거래가 또 많이 실리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또 활약도 기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살펴보죠. 의원님, 대형주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셀트리온은 한 0.6% 정도 밀려서 나옵니다. 카카오는 뭐 영 힘을 못 봤는데요. 이게 또 그 실적이 이제 지금 이번 달 12일 날 나올 예정에 있는데 그동안에 좀 주가가 주춤했던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요. 뭐 11월 초순 내내 좀 안 좋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네요. 한 11만 초입대에서 그냥 움직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Y젠터가 화장품회사 지분 뭐 약간 참전 화장품이 50억 넣는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뭐 금액이 크진 않아도요. 어쨌든 약간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SM이 2.29%. SM이 이렇게 되면 연고점인가요? 네, 거의 연고점 부근에서 시세 나오는데요. 46,85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CJ ENM도 한 2.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닉스 같은 경우가 소폭 좀 상승 나와 있고 아까 이제 뭐 CJ랑 SK텔레콤 뭐 지분 관련해서 CJ 오쇼핑 관련해서는 아침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 있는데요. CJ 오쇼핑이 한 10% 정도 올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GS는 0.8% 그냥 플러스권 유지됩니다. 자, 이 밖에 이제 IT 쪽에서는 장비군에 뭐 SF에 한 1% 정도 밀려 있고요. 성우 하이텍도 한 1.3% 밀려 있습니다. 뉴욕장에서 캐나다 쪽 상장 업체죠. 그 벨리언트인가요? 뭐 이름도 좀 생소했던 그 제약사 거의 한 18%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약간 우리한테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나 뭐 한미약품 한 2%씩 밀려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메디톡스나 뭐 시젠 바이로메드 약세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테마로 본다면 오늘 이 닭 관련된 그 종목군들,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에 협력을 했다라는 그 내용의 이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대로 좀 반영이 됩니다. 지금 할인이 18% 급등, 지금 거래도 아주 폭증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마니커가 한 14% 오르네요. 지금 동우도 1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약간 좀 테마성 있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출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입맛이 우리랑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테마로 본다면 묶어서 보일 수 있는 그 종목이 역시 뭐 한중 FTA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로봇 테마주들, 지금 로보스타가 13%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진 로봇도 지금 급등하는 그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DST 로봇 역시도 10%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더 있습니다. 중국 로봇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길이 열렸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평가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 또 여러 가지 또 테마가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실적과 관련된 그 기업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도 부합되는 그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5%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이로닉은 오늘까지 엿새 연속의 플러스권입니다. 내년 실적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역시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은 그 기업들이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던 호텔신라는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 좀 살펴주세요, 의원님. 네, 일단 우선주가 계속 좋습니다. 우선주 뭐 연말까지는 그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을 어느 한쪽으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인덱스 관련해서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많을 거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많고요. 또 연기금 자금집행권이 연말까지 어쨌든 주식 비중 맞춰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수요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은 또 이제 중장기로 가는 성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당 받는 수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주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대형주들이 좋았던 상황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보시면 현대차 우선주 한 2.2%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뭐 LG화학 우선주 한 3%, 또 생활건강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까지 뭐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한국항공우주는 한 1.6% 밀려요. 이게 오늘 대우조선하고 같이 밀리게 되는 원인인 것 같은데, 산은에서 뭐 갖고 있는 지분들 뭐 정리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대우하고 뭐 한국항공우주에서는 크게 뭐 영향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안에 다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돼서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LIG 넥슨 조금 밀려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단계 좀 흔들렸던 상황인데요. 뭐 금요일 날도 좀 안 좋았었고요. 근데 5일선 따라 올라오면서 받쳐줍니다. 퍼스텍이 한 2% 올라서 거래는 되게 많습니다. 퍼스텍 시총이 뭐 2천억짜리인데 벌써 130억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한 1.47% 정도 올라서 나와 있습니다. KCC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건자재 쪽 조금 힘을 받을 뻔 했었는데요. 뭐 LG화학이나 대림비엔코 좀 움직임이 있고요. 한샘 쪽 한 1.2% 올라 있는데 다 또 끌고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대림산업이 한 2.6% 정도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뭐 아까 어제 금요일 날 장에서 이제 급락 나왔었던 IS 동서 같은 경우도 한 1.7% 반등권인데 세게 올라가지는 또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유가증권 시장 0.24% 정도 플러스권 4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박권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지금 지수는 빨간불 켜고 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모두 파란불로 매도로 장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좀 살펴볼까요, 의원님? 네. 일단 선물이 좀 뭐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뭐 먼저 앞서갔던 부분이 좀 뒤로 깨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1포인트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 쪽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 좀 사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캐리오르 마이너스 0.10에서 크게 줄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25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플로우는 2,000선 넘어와서 그렇게 이제 세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출과 유입이 뭐 한 수백억 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관 수급 먼저 보시면 오늘은 한 260억 정도 매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쪽이 좀 펀드 쪽보다는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이슈가 약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업종별로는 거래소 기관은 지금 유통주 조금 사는 것 말고는 건설하고 은행 조금 사고 있네요. 대부분 팔고 있는데요. 전기전자랑 운송장비, 화학섹터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화학섹터 66억 매수, 그리고 금융주, 특히 이제 삼성생명 들어가 있는 보험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도 좀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는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화학주하고 음식료, 담배 매도고요. 기관 쪽은 유통과 게임 쪽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약도 조금 들어와 있고요.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쇼핑 들어가 있는 뭐 통신 방송 서비스 쪽 기관 매수 좀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의료기기 쪽 매수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 SDI, LG화학, 삼성생명 이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